안녕하세요. 같은 머니 랩입니다. 네, 오늘은 왜 우리가 서울에 집 한 채를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서울에 집 없어도 되죠. 사는데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살아도 내 집 한 채 있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서울에 그렇게 집을 한 채 가지려고 할까요? 특별히 또 강남에 집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서울과 지방에 두 채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께서 지방의 집을 먼저 매도하시겠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물론 지방의 집도 괜찮죠. 그렇지만 이왕 같은 값이면 서울에 있는 집, 특히나 강남에 있는 집을 더 선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또 본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조들 중에 그러면 뭐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선조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한 두어 가지 사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선 시대에 성리학이 번성하던 그 시기에 많은 학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님. 이분은 이제 영조 38년부터 헌종 2년에 이르기까지 사셨던 분이고, 사시는 동안에 뭐 관직에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산 시기가 꽤 되죠. 네. 관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정약용 선생께서는 항상 자신의 재산이 적은 것을 늘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 생활 중에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했는데, 유배 생활 중에 두 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이제 적은 서첩, 하피첩이라는 것을 남깁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혹여 너희들이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사대부 집안의 법도다. 내가 지금 죄인이 되어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지만 앞으로 반드시 한양의 심리 안에서 지내게 해야 한다.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먼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서울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양 심리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북촌에서부터 왕십리 그 안에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좀 알고 뭔가 뒤처지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하는 내내 그런 점들을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죠. 퇴계 이황 선생은 이제 연산군 7년에서 선조 3년에 이르기까지 사셨던 분인데,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어찌 생각하면 다산과는 좀 반대적인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계 이황 선생은 그 관직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방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지방으로 낙향을 했냐.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퇴계는 그 한양에 사는 것보다 그 자기의 원래 고향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풍요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퇴계는 자기 고향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재산을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퇴계 이황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한테 물려준 재산으로 볼 때 그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논밭 합쳐서 약 36만 평 정도의 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비가 250명에서 300명 안팎의 노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퇴계 이황은 살면서 늘 자신의 그 경제적인 결핍 이걸 호소하셨다고 해요.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재산이 많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그래요. 결국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재산이 후대에 상속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재산은 없지만 서울에 있으려고 했고, 퇴계 이황은 거꾸로 재산이 엄청 많은데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 재산은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그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컨대 땅을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노비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퇴계 이황 선생이 정말 서울이 싫어서 지방으로 간 거냐, 제가 볼 때는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고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보면 서울의 집 한 채 갖고 싶은 것은 사실 본능이지 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서울에 집 사고 싶어 하시죠. 정부에서 집 2채 가진 사람들 다 투기꾼으로 몰고 있고, 집 한 채가 있더라도 서울에, 특히나 강남에 있게 되면 종부세를 과하게 때려서 거의 투기 세력에 준하는 그런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살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그 서울에서 기반을 두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소비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합치면요, 전국 그 어느 곳도 이곳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과세, 과세를 많이 함으로 해서 서울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수요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이미 자명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방법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에서는 정부에서는 3기, 4기 신도시를 계속 개발을 해서 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공급 확대는요, 서울에 해야 효과가 큽니다. 서울에 해야 됩니다. 인서울에. 사실 서울에도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개발하지 않고 4기 신도시 만들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서울의 희소성만 더 높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집은요,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컨드 예비 주택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별장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지방에 일하러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에 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 지방에 집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 그 정치를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또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요, 지방의 집값은 더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한다면 굳이 수도권을 찾지 말고 인서울에 해라,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